네, 신영 마라톤 증권투자 신탁 이 펀드의 개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오는데요. 이 펀드의 정보를 보는 방법은 다른 수업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가 자산운용 보고서에서 봐야 될 부분인데, 재산 현황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자산 총액이 뭐 전기 말에 비해서 어느 정도로 늘었고 줄었는지, 그리고 총액은 얼마인지 같은 것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그냥 신형 마라톤 증권투자 신탁 크게 봐서 자산 총액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각 그 클래스별로 A형, W형, E형, I형, 뭐 C형 뭐 이런 것들 클래스별로 기준 가격이 얼마고 뭐 증감률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재산 현황에서 봐야 될 것은요, 이 자산 총액이나 부채 총액 뭐 이런 것들이 지난 기간에 비해서 얼마나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살펴보면 좋겠죠. 부채가 막 늘고 자산은 줄어들었다, 그렇다면 별로 좋은 게 아니겠죠. 그리고 자산 총액도 지난번에 비해서 늘지 않은 걸로 보여진다면은 그것도 좀 별로 좋은 게 아니겠죠. 네, 그런 펀드의 운용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이 자산 운용 보고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분배금 내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수익률 현황이라고 나옵니다. 네, 앞서 그 총괄적인 수익률을 보여줬는데요. 여기에서는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2년, 3년, 5년 이런 기간에 따라 우리 신형 자산운용 펀드가 이런 식의 수익률을 거뒀고요. 그리고 비교지수 대비 이 정도의 성과를 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요, 비교지수 대비 이 최근 5년의 성과 44% 정도가 좋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비교지수 대비 다 좋아요. 이 최근 1년 마이너스 2.33% 까지도 비교지수 대비 성과로 따지면 좋다는 거죠. 네, 이때는 한마디로 우리 유가증권 시장이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다는 것, 그 하락폭을 견뎌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형 마라톤 펀드는요, 최근 5년의 결과만 놓고 보면요, 굉장히 좋은 펀드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물론 제가 이 수업을 하면서요, 신형 마라톤 펀드를 가입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지속적으로 운영이 잘 됐던 펀드가 앞으로도 운영이 잘 되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부침을 겪을 수도 있는 거고요. 떨어졌다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지금부터 계속 내리막을 걸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펀드를 가입을 하든 주식에 투자를 하든, 투자라는 것은 과거의 기록을 보고 그것을 참고해서 앞으로의 방향을 예측하면서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움직임을 잘 기억해 투자를 하는 것도 좋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좋게 나오는 수익률은 투자를 하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에 보면 비교지수는 이런 식으로 나와줬다라는 것도 보이고 있죠. 이 5년 동안 보면요, 최근 6개월 마이너스 0.97, 최근 9개월은 마이너스 1.15, 1년은 마이너스 5.79, 5년의 성과는 마이너스 5.72%. 그러니까 이 비교지수가요, 한마디로 코스피 시장이요,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플러스 수익률을 내고 있다는 것은 좀 대단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용 자산 운용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굉장히 크고, 여러 자산 운용사 중에서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겠죠.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손익 현황이 나오고요. 정기, 단기 이런 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그 자산 포트폴리오별로 이런 식으로 손익이 잡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기가 마이너스인데 단기는 굉장히 좋아졌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산 현황도, 이거는 이제 보유 자산의 그런 금액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대부분의 자산이 주식이고, 퍼센트로 따지면 97.59%가 주식이고요. 나머지 0.22% 정도가 단기 대출이나 예금에 들어가 있죠. 한마디로 거의 시중금리를 따라가는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0.22%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기타 자산이 2.19%인데 이 자산운용 보고서만 봐서는 이 기타 자산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 기타 자산이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니까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위에서 봤던 것들을 그래프로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투자 대상 업종 상위. 아까 맨 첫 장에서는 업종 상위 5개의 업종을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10개의 업종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각 업종마다 비중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도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펀드를
진짜 제대로 분석을 한다 그러면요. 이 업종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서요. 뉴스 기사도 찾아보시고 각종 리포트도 보시면서 이 업종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겠구나. 이 업종의 시황이 좋겠구나, 나쁘겠구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결국에는 이 펀드라는 것도 사람이 하는 거고 그 사람이 결정을 할 때 그 안에 어떤 업종들로 구성을 할지에 대한 결정을 할 텐데요. 그 결정이 항상 맞으리라는 보장도 없고 때로는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이 자산운용 보고서를 살펴보면서 투자 전문가가 내린 결정이 합리적이구나 라는 판단 정도는 내려볼 수 있다면 그러면 펀드 투자를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겠죠. 이 앞에 10개 업종을 이렇게 그래프로 쭉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업종 다음으로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 투자 대상 종목 상위 10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펀드에 대한 자산운용 보고서를 발행을 할 때 이건 제도적으로 그렇게 정해놓은 건데 이 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비중이 높은 10개의 종목은 무조건 투자자들한테 공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고 싶든 아니면 보여주기 싫었든 이 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10개의 종목들을 이런 식으로 쭉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만약에 야, 나는 진짜 때려 죽어도 삼성전자에는 투자하기 싫은 사람이다. 그렇다면은 이 신형 마라톤 펀드를 가입을 하면 안 되는 거겠죠. 물론 이 전체 펀드에서 7.8%의 비중밖에는 안 돼요. 굉장히 여러 종목이 들어가 있고 그 종목들의 분산 투자가 되어 있는 게 펀드이기 때문에 특정 하나의 종목만 가지고 판단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극단적인 예로 삼성전자에는 나는 단돈 1원도 투자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이 신형 마라톤 펀드에 가입을 했다면 그건 잘못이겠죠. 그리고 이 삼성전자 뿐만이 아니라 이 펀드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예를 들어서 이 현대중공업은 나는 비전이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 펀드에 가입을 하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 가입을 해놨던 사람도 판매를 고려해 봐야 되는 것이겠죠. 물론 대부분의 펀드 투자자들이 이런 식의 이 종목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투자에 익숙한 분들, 주식을 하는 분들, 그리고 나는 좀 남과 다르게 차별화된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은 지금 제가 말한 대로 이 투자 대상 종목들을 살펴보면서 이 펀드의 가입 여부, 해지 여부를 결정을 하시면 좋다는 얘기고요. 이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요. 앞서 이 10개의 종목 외에 이 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종목들이 또 추가적으로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여기 위에 나와 있습니다. 평가 금액이 자산 총액의 5% 또는 발행 주식 총수의 1%를 초과하는 종목은 기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상신 브레이크라는 종목은요. 이 상신 브레이크에 발행된 총 주식수 가운데 1%를 넘게 이 신형 마라톤 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인 거예요. 네, 1% 초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이 모든 종목들이 1% 초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신형 마라톤 펀드가 이 종목들의 상당 지분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1%를 들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 신형 마라톤 펀드가 이 상신 브레이크라는 종목을 다 팔아치운다 그러면 이 상신 브레이크라는 종목의 등락폭이 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름의 대주주이기 때문에 이 신형 마라톤 펀드가 이 상신 브레이크의 비중을 더 높인다 그러면 네, 이 종목도 더 크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펀드를 운용하는 입장에서 개별 종목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경우도 덜어 있는데요.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요.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 펀드가 어떤 데에 대주주로 투자에 참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권리가 있으니까 투자법상으로 이런 식으로 발행 주식 총수의 1%를 초과하거나 자산 총액의 5%를 넘는 정도로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들은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공시를 하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 주식 보유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이 펀드에 대한 분석을 할 때는요, 이 종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 펀드가 앞으로 비전이 있겠구나 없겠구나 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도 방법이 되지만요, 거꾸로 이 자산운용 보고서에 나와 있는 이 주식 종목들 있죠.
이 종목들을 보면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포스코 강판이라는 것을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신용 마라톤 펀드가 포스코 강판의 보유 수량을 점점 늘리고 있다. 그러면 같이 나도 이 포스코 강판에 투자를 해볼 수 있는 거고 비중을 높여볼 수 있는 것일 테니까요. 네, 물론 여기에는 지금 보유 수량이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 늘어나고 있는 건지 줄어들고 있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우리는 지난 자산운용 보고서까지 모두 받아볼 수가 있으니까 지난 분기 또 그 앞선 분기에 자산운용 보고서를 받아서 이 주식 보유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서 보유 수량이나 변동 내역을 살펴보시면 이 종목의 실형 마라톤 펀드가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구나. 이 종목의 투자 비중을 높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참고를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점들을 보시면서 우리가 개별적인 주식 투자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더불어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주식을 하는 분들이라면 그렇게도 주식 분석에 접근할 수 있겠구나라는 힌트를 얻으셨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나는 주식 말고 펀드만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분들도 한 번쯤 발상의 전환을 해서 그렇게 주식에 접근을 해서 투자를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내가 그렇게 공들여서 어렵게 분석을 하지 않아도 뭔가 감을 잡아서 직접 투자를 하는 게 가능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실 수 있겠죠.